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시너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자, 다음 시간에. 자, 오늘은 그냥 2차 함수 진도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차 함수 진도 나가면 추가 또 과제도 있을 텐데, 근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지? 진짜 약간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나는 이제 모르겠다. 자, 해보자. 2차 함수 완전 기초적인 거는 조금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아시겠죠? 자, 일단 2차 함수 기본적인 개형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생겼죠. 그죠? 자, 제일 중요한 건 뭐야? 2차 함수 제일 중요한 거 하나 꼽으라 그러면 꼭지점이죠. 그죠? 꼭지점이 중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오케이? 첫 번째, 얘를 기준으로 뭐가 돼? 좌우가 대칭이에요. 맞죠?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죠? 잘 기억해둬. 사실상 제일 중요한 성질이야. 2차 함수에서. 여기가 뭐다? 대칭이다. 오케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대칭이다. 다음 되시죠? 네. 자, 두 번째. 얘가 뭐가 돼? 뒤에서 배우겠지만 무슨 값이 돼? 아래로 볼록이면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 되고요. 그죠? 위로 볼록이면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가 되죠. 그죠? 그래서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맞죠? 네. 자, 세 번째, 얘만 봐도 뭘 알 수 있냐면 판별식을 알 수 있어요. 얼추. 물론 이건 잘 쓰이지 않습니다. 오케이? 보세요. 예를 들면 아래로 볼록인데 꼭지점의 y좌표가 음수야. 그럼 당연히 얘는 두 근을 가져 안 가져?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네. 이 정도를 그냥 꼭지점만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굳이 판별식 안 따지더라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놀랍게도 꼭지점의 y좌표 안에는 판별식이 들어있어요. 네. 그거는 따로 설명은 안 할게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이런 세 가지 이유에 의해서 자, 꼭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솔직히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대칭성이야. 알겠지? 나중에 문제 풀 때 이게 주구장창 어떻게 쓰이는지 보여줄 테니까 그냥 외워두세요. 무조건 뭐다? 대칭이다. 오케이? 요게 그래서 꼭지점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 2차 함수와 x축이 만나는 요 교점이 뭡니까? 의미하는 바가 해죠? 그쵸? 근이죠? 2차 방정식의 근이죠. 그러면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건 뭘 물어보는 것과 똑같아? 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것과 똑같을 수밖에 없어. 맞지? 그러면 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좋은 도구를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뭐만 봐도 된다? 판별식만 봐도 충분하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맞죠? 그래서 교점의 개수는 뭐다? 판별식이 0보다 큰지 혹은 0인지 0보다 작은지만 보면 교점의 개수를 쉽게 알 수 있겠다 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맞죠? 자,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그죠? 그러면 뭐 하는 과정 하나만 추가되는 거야? 연립하는 과정 하나만 추가된 거죠. 그죠? 얘네들의 교점의 의미도 뭐니까? 결국 근이니까요. 맞죠? 요거 이용해서 근 뭐라고? 200. 그냥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 둘의 교점은 얘를 fx, 이 2차 함수를 fx, 이 직선을 gx라고 쳤을 때 fx는 gx의 근이잖아. 그지? 그죠? 네. 그러면 얘네 둘의 근이니까 fx-gx는 0이라고 바꿔놓고 얘 뭘 보시면 돼요? 판별식을 보시면 하나인지 두 개인지 혹은 하나도 안 만나는지 뭐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맞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방금 뭐라 그랬어? 근이라 그랬지. 그지? 근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도 당연히 뭐가 성립할 수밖에 없어? 근각에서의 관계가 성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거 이용해서 물어보는 문제도 많이 나와 안 나와?
많이 나옵니다. 뒤에 가면. 아시겠죠? 기억해 두세요. 얘네들도 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근거계수의 관계가 성립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특이한 조금 이상한 근거계수의 관계, 좀 근거계수의 관계 때문에 생기는 좀 특이한 현상들이 있거든.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보고 가자. 여긴 안 나와 있어. 적어놔. 알겠지? 자, 보세요. 일단 1번 이렇게 2차 함수가 있어요. 얘를 y는 fx라고 해보자. 자, 이거랑 어떤 직선 y는 k가 있어. 오케이? y는 k면 어떤 직선이야? 뭐랑 평행해? x축과 평행하겠죠? x축과 평행한 직선을 쭉쭉쭉 그었어요. k 값이 변함에 따라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아래로 내려가기도 할 겁니다. 맞죠? 근데 얘네들이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변하는 게 있어. 뭐가 안 변할까? k가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가든 두 분의 합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fx가 예를 들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쳐봐. 오케이? 얘는 k랑 연립하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마이너스 k는 0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서 두 근의 합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b지. 여기서도 두 근의 합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그지? k가 아무리 커져도 혹은 꼭지점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선에서 작아지더라도 두 근의 합은 계속 얼마예요? 마이너스 a분의 b로 일정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납득되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k가 여기 그어지던 여기 그어지던 이 한참 위에 이 위에 그어지던 어찌됐건 두 근의 합은 변한다고 변하지 않는다고? 변하지 않는다고. 뭐만 변해 그러면? 두 근의 곱만 변해. 오케이? 납득되세요? 네. 요거 두 번째 요거보다 조금 확장돼서 요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직선이 기울기가 일정한 상태로 예를 들면 얘를 내가 y는 x 플러스 k 이렇게 놨어. 자, 그럼 k 값이 변함에 따라서 뭐만 변해? 이 직선은 y절편만 변하는 거야. 기울기는 안 변하는 상태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그죠? 자, 그럼 얘네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원래 식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였다고 쳐보자. 오케이? 자, 얘네들도 k 값이 변함에 따라서 당연히 이 교점들은 변할 거야. 맞지? 근데 뭐는 안 변해? 죽었다 깨어나도 두 근의 합은 안 변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왜요? 얘네 둘 똑같이 연립해보면 돼요. ax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 x 플러스 c 마이너스 k는 0이지. 그지? k 값이 아무리 변해도 두 근의 합은 변해 안 변해? 변할 리가 없잖아. 그지? 기울기가 일정한 상태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 합이 안 변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되시죠? 자, 저게 어떤 쓸모가 있을까요? 가끔 나오는데 나오면 이거 무조건 킬러입니다. 이거 가지고 뭘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킬러 문항에서 이런 걸 물어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알아두시면 좋아요. 오케이? 그리고 이해하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난 무조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접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할 것 같아.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접선이 왜 중요하냐 하고 물어보면 얘는 무슨 근을 가져? 중근을 가지지. 그지? 예를 들면 여기가 x좌표가 알파래. 그럴 수 있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 fx-gx를 별다른 조건 없이 빨리 알아낼 수 있어요. 왜요? 얘는 무슨 근? 중근. 중근을 가지면 식을 어떻게 써야 돼? 얘가 x-알파의 뭐겠다? 제곱이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앞에 뭐만 붙여? 최고차항 모르니까 a만 붙여줘.
오케이? 이거 납득돼? 중근가지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생겨야 된다. 맞지? 이거 기억해.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요거를 가지고 요 근과계수의 관계들을 가지고 뭘 이상한 걸 많이 물어볼 거야 뒤쪽에서. 알겠지? 그거는 좀 이따가 차차 문제 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위치관계 쭉쭉쭉 해봤고요. 자, 위치관계 가지고 뭐 문제 푸는 거는 여러분들 해보세요. 이거는 뭐 내가 따로 해줄 게 없을 것 같아. 알겠지? 근데 조금 이상한 거 몇 개만 해봅시다. 조금 이상한 거. 자, 17번 한번 봐볼게요. 17번. 238페이지에 17번. 문제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지울게요. 뭐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자, 7번. 이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의 그래프가 이 따위로 생겼대.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1이래요. 그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옳은 걸 한번 골라봐 하고 물어봤단 말이야. 자, 1번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BC가 뭐야? 양수야? 하고 물어봤어. 자, 그러면 일단 무조건 부호 판단 문제도 종종 나옵니다. 자주 나온다고까지는 못하겠는데 종종 나옵니다. 그죠? 네, 여기서 당연히 체크해야 될 게 1번 무조건 뭐부터 체크해야 돼? A의 부호가 무슨 수다? 양수다라는 건 그냥 이거 그래프 생겨본 것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죠. 그죠? 자, 2번 뭘 체크하셔야 되냐면 꼭지점을 빨리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꼭지점. 오케이? 꼭지점의 x좌표가 지금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꼭지점 빨리 구하는 방법 다들 알고 있죠? 꼭지점의 x좌표는 무조건 뭐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알고 있죠? 알고 있죠? 네. 모르면 모른다고 해도 돼요. 배웠어. 마이너스 2a분의 b죠. 꼭지점 x좌표가. 그죠? x좌표만 넣어놓으면 돼. 왜? y좌표는 그냥 대입해서 알아야 되거든. 맞지? 자, 그래서 꼭지점 x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 근데 a가 지금 무슨 수야? 양수야, 이 문제에서. 맞지? 근데 얘가 전체적으로 무슨 수여야 해? 음수여야 해. 그러면 b가 무슨 수야? b가 무슨 수여야 말이 돼? b가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양수여야지 말이 된다는 사실 이해되시죠? 가 음수잖아. 그지? 양변에 뭐 곱해? 2a 곱해. 2a 곱하면 a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b가 여전히 음수겠죠. 맞죠? 그러니까 b는 무슨 수여야 돼요? 양수여야 돼요. 맞죠? 이렇게 구해도 되고 b가 양수면 얘가 뭐가 돼? 음수잖아. 양수분의 음수. 음수네? 음수겠구나. 그럼 b가 거꾸로 음수면 얘가 뭐가 돼? 전체적으로? 양수가 되죠. 양수분의 양수. 무슨 수야? 양수지. 말이 돼? 안 돼? 안 되네. 그럼 b는 무슨 수다? b는 양수겠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 이걸 이용해서 그래서 꼭지점 이용해서 얘까지 체크할 수 있어요. 마지막 y절편 체크해 보는 겁니다. y절편. 오케이? 왜요? y절편을 보고 뭘 알 수 있냐? c의 보호를 알 수 있어요. y절편은 x에 얼마 집어넣은 거야? 0 대입한 거지? 그지? 0 대입하면 뭐만 남아? c만 남아. 맞지? c가 양수야, 음수야 그럼? 음수예요. 요거 그냥 이 세 개의 부호는 그래프가 주어지면 묻지도 따지지 말고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빨리 체크해 보는 겁니다. 납득되셨어요? 그러면 1번부터 봅시다. b 곱하기 c는 양수래. 맞아, 틀려? 틀렸지. 그지? 음수여야지. 그지? 2번 b제곱 마이너스 4ac는 음수다. 자, 이거 누가 봐도 뭐 물어보는 거야? b제곱 마이너스 4ac는 판별식이잖아. 그지?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근이 있네요. 2번도 틀렸죠.
자, 3번. a-b-1은 a-b-1은 양수다. 자, 요거 뭔지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자, 요거 말고 4번부터 해볼게. 4번을 보고 오면 3번이 뭘 물어보는지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c가 무슨 수다? 음수니? 하고 물어봤어. 맞니? 자,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a, b, c가 섞여 있으면요, 그죠? 제일 쉬운 경우는 뭐냐면 이걸 그냥 부호만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제일 쉬워.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근데 얘는 양수에서 양수를 빼고 거기다가 뭘 더해? 음수를 더했잖아. 그치? 그러면 뭐에 따라 달라 이거는? 뭐에 따라 달라져? 절대값에 따라 달라질 거야. 맞지? 음수 더하기 음수 더하기 음수 뭐 이런 게 아니라면 부호를 확신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죠?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4번 같은 케이스는 간단합니다. 얘네들은 결국 이거 앞에서도 했던 얘기인데 얘네들은 결국 A, B, C는 뭐야? 개수야. 맞니? 개수들의 합을 물어봤어요. 그럼 뭐부터 체크해 봐야 돼요? 뭐부터? 무조건 X에다 뭘 집어넣어서 얘네를 만들 수 있나부터 체크를 해봐야 돼. 맞니? X에다 뭐 집어넣으면 이런 모양이 나와?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마이너스 2가 뭐 한 이쯤 있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대입하면 무슨 수가 됩니까? 몰라요.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수가 된다는 거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양수가 돼야 된다는 거 정도는 알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4번이 어때? 틀렸다는 거야. 얘는 음수라고 그랬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럼 3번 가보자. 3번 되돌아가 보자. 자, C는 제껴놓더라도 앞에 두 개는 이제 섞여 있는데, 그죠? 양수에서 양수를 뺀 거죠. 그죠? 이것만 가지고 뭔가를 확신을 못 해요. 맞죠? 그래서 무조건 섞여 있으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대입해서 만들 수 있는지야. 오케이? x에 얼마 대입하면 이런 비슷한 모양이 나올 것 같아? 그렇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될 것 같지. 그지?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얼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0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마이너스 1. 맞지? 자, 그러면 우리가 뭐 마이너스 a 플러스 나는 왜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고 적었니? 미안하다. a 마이너스 b 플러스 c죠. 오케이? a 마이너스 b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우리가? 마이너스 c를 쓸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항. 그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c 대신 쓰면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이 0보다 큰지 작은지 판단을 하라라는 걸로 바꿀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항해서 쓰면 c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 이렇게 물어본 걸로도 바꿀 수 있어요.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이제 이것만 판단하면 c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가? c가 마이너스 1보다 작습니까? 아니요. c가 마이너스 1보다 커요. 왠지 아시겠어요? 네. c가 이 y절편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마이너스 1이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그치? c는 마이너스 1보다 어때? 커.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얘 성립해 안 해? 안 해요.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그럼 뭐 답은 5번이겠죠? 그죠? 네. 그러나 일단 5번도 해봅시다. 자, 5번 a-2b 플러스 4c입니다. 이게 0보다 어떤 예? 작은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무조건 뭐 체크해봐야 되냐면 이렇게 섞여있으면 무조건 이거밖에 없어. 대입해서 만들 수 있는 체크를 해봐야 돼. 그지? 얘는 근데 이 상태로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뭘 대입해도 다른 건 다 건드리거든. 얘네는 막 바꿀 수 있거든. 뭐는 못 바꿔. C는 못 바꾼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얘가 그냥 C인 상태로 찾아요. 맞지? 양변 얼마로 나눠? 4로 나눠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 4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플러스 C가 0보다 작니? 하고 물어본 거야. 맞지? 그럼 혹시 얘는 보이니? 얘는 대입해서 찾을 수 있겠니? 예, 이거 x에 얼마 대입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한 마이너스 2분의 1 뭐 한 이쯤 있겠지? 정확히 어딘지 몰라. 그지?
아무튼 대입하면 무슨 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 정도 알 수 있어? 아, 음수가 나와야겠구나 하는 거 정도는 알 수 있으므로 5번이 답이라고 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부호 물어보는 문제, 여기서 사실상 부호 물어보는 거 어려운 게 다 담겨 있어서, 그지? 판별식,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이런 식으로 얘네가 막 섞여 있기 시작하면 뭐부터 생각하면 된다? 대입해서 만들 수 있는 일부터 생각하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밑에 거 똑같은 문제예요. 한번 해보세요. 자, 그다음에 19번 같은 친구들 한번 해봅시다. 19번.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 경우. 왜? 왜 웃어? 아. 자, 19번 한번 해봅시다. 자, 19번 같은 친구들이 각종 교과서 같은 데 다 나와 있어요. 그죠? 네.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저기서 기출이 많이 됐고요. 자, 한번 봅시다. 요렇게 그냥 대충 그릴게. 2차 함수 형태가 있고요. 그죠? 여기 3,-6이라는 점이 있대요. 그죠? 자, 문제에서 요게 해안 지역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좌표평면 위에 나타냈는데 얘가 y는 4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의 그래프고요. 그죠? 그래프 모양이고요. B 지역에 있는 선착장의 위치는 여기래. 맞지? 여기서 A 지역을 향해서 출발한 배는 직선으로만 이동하는데 배의 경로와 A 지역의 해안선이 접할 때 그럼 얘가 직선으로 이렇게 쭉 지나가다 이 2차 함수를 어떻게 됐다는 거야? 접했다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 그죠? 또는 이렇게 가다가 접했다는 거죠. 그죠? 뭘 구하라는 거야? 접선을 구하라는 거야. 납득되니? 자,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해상에 직선은 몇 종류밖에 없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직선은 오로지 2종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뒤에 다시 정리해 드릴 거긴 한데. 자, 세상에 직선 2종류밖에 없다는 게 뭔 소리냐면 첫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기울기가 안 주어진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적을 필요 없어. 어차피 뒤에 다 정리해놨어. 이거 고난도 문제 풀 때 필요하거든. 그래서 그냥 미리 설명 한번 하고 넘어갈게. 자,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y는 x 플러스 k야. 오케이? 뭐만 기울기는 안 움직여. 주어져 있어. 딱 고정이 돼 있어. 뭐만 움직여? 뒤에 k 값만 변한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생각을 해봐. 기울기가 고정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지. 뭐만 변해? y절편만 변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평행 이동을 시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푸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되셨죠? 자, 기울기가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기울기가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울기 임의로 m으로 설정을 해야겠죠. 그죠? 대신 얘는 반드시 뭘 주냐면 지나는 한 점은 줄 겁니다. 예를 들면 x-1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럼 얘는 반드시 무슨 점을 지나? 1,1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1,1을 지나는데 기울기를 모르잖아. 그지? 그러면 1,1을 지나는데 기울기를 모르니까 직선이 어떻게 그려질 수 있어? 요렇게도 그려질 수 있고 요렇게도 그려질 수 있고 요렇게도 그려질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뭘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회전한다고 생각하면서 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면 뭐다? 평행이동시키면서 푼다. 기울기가 안 주어져 있으면 회전시키면서 푼다. 오케이? 자, 그리고 요거 기억해 주세요. 요 식모양 아시겠죠? 자, 기울기 m 앞에 붙이고 x 빼기 x좌표 y 더하기 그냥 y좌표 해주시면 얘를 지나는 기울기를 모르는 직선이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럼 얘 식을 어떻게 써야 되겠어? 얘는 기울기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기울기를 모르니까 얘는 y는 m x-3 -6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네 둘을 뭐 해야 해? 연립해야 해. 맞지? 왜? 교점을 구해야 되니까. 맞죠?
교점을 구해보시면 어떻게 돼요? 얘네 둘 연립하면 어떻게 되냐? 4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는 mx 마이너스 3m 그냥 전개해서 적을게. 마이너스 6 이렇게. 맞죠? 자, 이항시키시면 4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괄호 열고 2 플러스 mx 플러스 3m 플러스 6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상태로 물론 풀어도 되지만 양변 얼마나 곱해주면 좋겠니? 4 곱해주고 시작하면 좋겠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 2 플러스 m x 그 다음에 플러스 12m 플러스 24는 0. 오케이? 납득되십니까? 여기까지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얘의 판별식이 당연히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되지, 그지? 혹은 이렇게 푸셔도 돼요. 저는 판별식 이거 쓰는 게 귀찮은데요 하시면 뭐 가끔 이렇게 하면 좀 쉽게 풀릴 때가 있어요. 자, 뭐냐면 얘가 판별식이 0이란 얘기는 접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얘가 무슨 근을 가져? 네, 중근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이거 무슨 말인지 납득되세요? 네. 그래서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가운데 거 반절의 제곱이 여기 있어야 된다 라고 푸셔도 돼요. 그게 어차피 판별식이랑 똑같은 식이 튀어나와. 알겠지? 우리 이 문제는 판별식으로 푸나 그렇게 푸나 차이가 없습니다. 가끔 그렇게 풀면 좋을 때가 있다. 알겠지? 자, 그거 좀 이따 설명해 줄게. 자, 그래서 아무튼 그냥 얘는 그냥 판별식으로 해보자. 알겠지? 4 곱하기 2 플러스 m의 제곱 빼기 12m 빼기 24가 0이어야 된다. 맞지? 자, 계산하면 4m 제곱 16 플러스 4m 그다음에 얼마야? 마이너스 8은 0. 자, 양변 4로 까고 시작하면 좋겠죠? 그죠? 4로 나누면 m제곱 플러스 4m 마이너스 뭐래? m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2는 0이므로 자, m이 당연히 얼마인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그죠? 그죠? m이 나오고요. m이 얼마예요? m이 얼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1 아니면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맞죠? 그럼 이거를 집어넣고 다시 뭘 구하시면 돼요? 접점을 구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푸셔도 괜찮고요. 여기서 조금만 머리를 굴려서 푸는 법을 알려줄게. 알겠지? m까지 구했으면 사실 답은 되게 쉽게 구할 수 있거든. 그냥 선생님 그냥 이거 까지 거 집어넣고 물론 그래도 답 나와. 알겠지? 근데 이렇게도 풀 수 있어. 들어봐. 자, 얘들아 생각을 해봐. 이렇게 접해. 일단 제일 쉬운 상황부터. x축과 접해. 이 중근은 무조건 얼마일까? 이 중근은 꼭지점에 x좌표겠죠.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2차 함수랑 어떤 직선이 접하는 접점은요, 그죠? 아까 근과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얘네들은 아무리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도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라고 그랬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 나온 근과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그지? 두 분의 합이 얼마야? 4 곱하기 2 플러스 m이죠, 그죠? 납득되세요? 얘네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얘네가 아무리 움직인다 한들, 그죠? 근데 생각을 해봐. 접하는 요 순간은 근이 알파 하나밖에 없는 거야? 아니면 알파 두 개가 겹치는 근인 거야? 겹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근과계수의 관계를 얘기하면 2알파가 얼마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맞습니까? 알파가 얼마예요? 반이지. 그지? 이게 접점의 x좌표.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납득되니? 그러니까 접점 구하라 그럴 때 근과계수의 관계만 이용해도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x 정도. 오케이?
납득되세요? 그럼 봐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겠지. 여기다 얼마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 다음 2개 더하면. 납득되니? 무슨 말인지? 납득되니? 네. 물론 이거 모른다고 인생 어떻게 되진 않아. 인생 어떻게 되지 않아. 알면 계산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앞으로 접점 같은 거 물어보는 상황이 많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때 굳이 이거를 집어넣어서 다 찾지 말고 그냥 근과 계수에 의거해서 구한 두 근의 합의 얼마? 절반이라고 하셔도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되시죠? 네. 자, 이렇게 하면 아무튼 답은 쉽게 구할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그 20번은 방금 푼 문제에서 숫자만 바뀐 거고, 그지? 21번도 비슷한 문제고요, 그죠? 22번도 비슷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항상 접하는 직선 찾는 문제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지, 그지? 오늘은 조금 빨리 끝내고 진도 나가는 부분은 빨리 끝내고 남은 시간 동안 문제 풀다 갑시다. 아시겠죠? 문제 좀 채워놓고 갑시다. 자, 설명은 많이 할 건데 숙제는 많이 안 내줄게. 알겠지? 사실 많이 내줄 거긴 한데 어쩔 수 없어. 시험이 2주밖에 안 남았어. 자, 항상 접하는 직선 찾는 문제가 뭐냐면, 자, 여기 예시에 나와 있는 걸로 설명을 해줄게. 알겠지? 자, y는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에 대해서 얘를 k의 값에 관계없이 접하는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을 한번 찾아봐. 뭐 이런 문제 많이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를 원래 풀이 뭐예요? 얘를 그냥 mx 플러스 n으로 놓고, 그죠? 자, 얘를 연립을 한 다음에 판별식이 0인데, 그죠? 안 적어도 돼. 판별식이 0인데 그 판별식이 0인 상황에서 걔가 무슨 식이어야 돼? 항상 성립,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해야 되지. 그지? 그러니까 항등식이어야 되는, 항등식이게끔 만들어주는 mn을 찾으면 된다 라는 게 대부분 책에 나와 있는 풀입니다. 맞죠? 네, 그렇게 푸셔도 무관해요. 근데 다만 그럼 계산이 길어 안 길어? 길지. 되게 해야 될 계산도 많고. 그지? 계산이 이렇게 되잖아. 2k 빼기 mx 플러스 k제곱 몰라 이렇게 되니까 이거 가운데 거 제곱하고 이거 앞에 거 4배에서 빼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 좀 귀찮잖아. 못할 계산까지는 아닌데 좀 귀찮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면 좀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요게 요 발상이 익혀두시면 좋아. 나중에 고난도 문제 풀 때 되게 유용해요. 아시겠죠? 자, 뭐냐면 얘 2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점 하면 뭐밖에 없어? 꼭지점이지? 얘 꼭지점 한번 구해보는 거야. 자, 얘 꼭지점 몇 콤마 몇이야? 뭐 콤마 뭐야? 마이너스 k 콤마, 그죠? 마이너스 k 콤마 대입하시면 되죠. y좌표는 대입하시면 뭐가 돼요? 2k 플러스 1이 됩니다. 요거 납득되십니까? 납득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런 애들을 이제 k 값이 변함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씩 찍어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무슨 말인지 납득되니? 좌표평면 위에 이렇게 찍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k가 1이면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그죠? 마이너스 1,3이죠. 미안. 마이너스 1,3이니까 뭐 이런 데 찍히겠죠. 그죠? k가 0이면 얼마겠어? 0,1이죠. 뭐 이런 데 찍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찍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얘네들이 막 무작위로 찍힐까? 아니면 특정 도형비에 찍힐까? 얘네는 특정 도형비에 찍혀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너는 x로 놓고 너는 y로 놓은 다음에 연립해서 k를 없애버리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k를 없애기 위해서 이쪽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좋겠지. 그지? k 대신에 뭘 집어넣을 수 있어? 마이너스 x를 대입할 수 있어. 맞니?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어 없어? 있을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납득되니? 자, 당연히 얘는 뭐야? 직선이야. 요런 직선이 돼. 맞니?
따뜻되니?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런 직선이죠. 그죠? 자, 이 위에 점들이 막 찍히기 시작할 거라고요. k 값이 변함에 따라서. 맞죠? 요걸 기준으로 이제 뭐가 그려져? 2차 함수가 이렇게 여기를 꼭지점으로 하는 이런 2차 함수들이 그려질 거예요. 맞습니까? 무슨 이동? 평행 이동. 착한 사람 눈엔 이게 다 같은 2차 함수로 보일 거야. 알겠지? 여러분 착하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평행 이동하면서 이 직선을 따라서 평행 이동하고 있는 거야.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결론은 되게 간단하니까 그냥 들으면 돼. 알겠지? 외우면 돼. 자, 이렇게 평행 이동을 막 하고 있는데 그럼 요 모든 애들에 대해서 동시에 접하는 직선이 한 개는 있다는 뜻이야. 그지? 그게 뭘까? 최소한 걔 기울기는 우리가 되게 쉽게 유추를 할 수 있어요. 기울기가 얼마여야 될 것 같아? 얘랑 평행해야 될 것 같지 않아? 있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얘는 기울기가 얼마였지? 마이너스 2였잖아. 그지?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2예요. 무조건.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나도 되세요?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뭐만 찾으면 되냐면 이제 n만 찾으면 되거든. 맞니? n은 어떻게 찾을 수 있어? n은 그냥 연립을 어느 정도 해줘야겠지. 그지? 이항하시면 x제곱 플러스 2 괄호 열고 어지간하면 2로 묶이니까 그냥 2로 묶어서 씁시다. k 플러스 1 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n은 0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이제 이런 거 풀 때 아까 말했던 판별식 대신에 이거 쓰면 좋아요. 자, 얘의 절반의 제곱이 여기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얘 절반의 제곱이 뭔데?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아니야? 맞지? 그럼 n이 얼마여야 성립돼? 0이어야 성립하겠죠. 판별식 없이 알 수 있어요. n은 0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항상 접하는 직선은 뭐란 걸 알 수 있어? 아, y는 마이너스 2x구나 라는 걸 별다른 계산 없이 좀 빨리 알아낼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아무튼 자, 이게 항상 통할까 안 통할까? 항상 통해요. 네, 거의 다 통해요. 자, 242페이지에 4번 한번 봐봅시다. 4번. 아, 결론. 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려면 얼마 곱해줘야 돼? 얼마 곱해? 마이너스 2 곱해주면 되지. 그냥 기울기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 뒤에 상수는 신경 쓸 필요 없어. 알겠지? 알겠지? 응. 보세요. 그러면 4번 x제곱 마이너스 2ax 이거 익숙해지면 여러분 이거 암산으로도 풀 수 있어. 충분히. 알겠지? 자,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a의 그래프와 y는 생략할게. 괜찮지? 얘랑 mx 플러스 n이 항상 접한대. a 값에 관계없이. 맞지? 자, 그러면 물론 이거를 열심히 판별식을 써서 풀어도 되는데 자, 얘 꼭지 방금 이렇게 풀듯이 풀어보면 자, 봐봐. 얘 꼭지점 뭐 컴마 뭐야? a 컴마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a죠. 사라지고, 그지? 요거만 남겠네, 그지? 마이너스 2a잖아. 자,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곱하기 얼마 해야 돼? 마이너스 2지. 그러면 얘랑 항상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그냥 마이너스 2라고 해요. m은 그냥 알아냈어요. 오케이? 이제 뭐만 찾으면 돼? m만 찾으면 돼. 맞지? 맞지? 자, 그러면 요거 똑같이 이항시켜서 x제곱 마이너스 2로 묶으세요. 아시겠죠? 2로 묶고 a 마이너스 1 x 괜찮죠? 네.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n은 0에 가운데 거의 제곱이 여기 있어야 되니까 맞지? n이 얼마야겠다? 1이면 되겠다. 끝입니다.
비공식 마이너스 1이죠. 미안. 그럼 미안. 뭔 말인지 이해됐지? 계산 과정이 확 줄었잖아. 그지? 나도 되세요? 네. 이런 문제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문제의 키의 핵심 아이디어는 뭐냐면 얘네가 무슨 이동을 하고 있다? 평행 이동을 하고 있다. 뭘 따라서? 직선을 따라서 평행 이동을 하고 있다. 이게 가끔 이게 여기서는 잘 안 쓰이거든. 나중에 원방 초고난도 문제 풀 때 이런 게 필요해. 알겠지? 미리 좀 봐놓자. 알겠지? 그냥 이런 원리다. 알겠지? 저희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지금 이제 당장 시험 봐야 되니까 결론은 외워. 알겠지? 꼭지점 구했을 때 얘기사 여기로 넘어가기 위해서 얼마 곱해야 되는지가 뭐예요? 그냥 기울기예요. 아시겠죠? 외워버리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n도 좀 빨리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지금은 내가 처음이니까 연습해보라고 이렇게 쭉 적어준 건데, 오케이?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그러니까 이게 거의 매번 나오는 문제잖아. 거의 매 시험마다 나오는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외워두면 좋아. 자, 이 가운데 거를 결국 제곱해서 여기 있는 걸 만들겠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이 기울기를 구한 시점에서 어차피 2차랑 1차까지 무조건 똑같이 튀어나오거든. 무조건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납득돼? 아니 그래요. 해보시면 그래요. 아시겠죠? 기울기를 구한 시점에서 2차랑 1차는 무조건 만들어져. 뭐만 맞추면 돼? 상수만 맞추면 돼. 그럼 봐봐. 여기서 다 필요 없고 그냥 얘가 무슨 식이어야 돼? 완전 제곱식이어야 돼. 맞지? 그러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얘가 뭐의 제곱이어야 돼? a-1의 제곱이어야 되잖아. 뒤에 뭐가 붙어야 돼? 플러스 1 붙어야 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풀어도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얘도 봐봐. 그러면 봐봐. 여기 그냥 기울기 이용해서 바로 마이너스 2인 거 찾았어. 맞지? 이 뒤에가 무슨 식이어야 된다? 완전 제곱식이어야 된다. 그럼 뒤에 마이너스 n 붙었을 때 완전 제곱식 되려면 n이 얼마야? 0이겠구나. 암산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푸는데 30초 안 넘겨요. 암산으로 구해도. 오케이? 근데 뭐 내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이 풀이를 알고 있으면 그 누구라도 30초 안에 풀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나도 되지? 얘들아 제발 이렇게 쉽게 풀고 넘어가줘.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1번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241페이지 1번. 1번. 자, 줄게. 괜찮지? 다 적었지? 자, 1번 같은 애들을 여기다 그래서 뒤로 빼놓은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 1번. 자, 얘를 물론 이 친구를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은 이거예요. x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2ax 그 다음에 플러스 k제곱 플러스 4bk 플러스 4b 마이너스 1은 0 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맞지? 자 그러면 가운데 제곱이 여기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 된다 이거야. 맞지? 자 그러면 나도 목 아파. 나도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 자 k제곱 플러스 4ak 플러스 4a 제곱이 얘랑 똑같아야 돼. 맞니? 맞지?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a랑 b랑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 그러면 얘랑도 똑같아야 되니까 b 대신 a 집어넣는 순간 4a 제곱은 4a-1과 똑같아야 돼. 이거 이항시켜서 뭐만 하시면 돼요? 방정식만 한번 풀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간단하게 a가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단순 계산. 오케이? 끝이에요. 이게 별로 대단할 것도 없는 풀이죠. 그치? 근데 여기서 내가 하나 말해주고 싶은 게 그냥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게 뭐랑 똑같은 문제냐면 사실 지금 방금 풀었던 4번이랑 똑같은 문제로 바꿀 수 있거든. 오케이? 자, 무슨 소리냐면요. 얘를 우리가 막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건 수능까지 가져가야 될 바있는데 수능 때 저렇게 하나로 모여져 있는 식을 강제로 찢어서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생각보다 그런 문제가 되게 자주 나와요. 단일식으로 보면 이게 뭔가 해석이 잘 안 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계산이 너무 복잡해.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찢어버리면 양쪽으로 분류를 해버리면 그래서 두 함수로 바꿔버리면 되게 쉽게 풀리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얘가 우리가 결국 구해야 되는 게 K들이잖아. 그지?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식을 찾고 싶은 거잖아. K가 있는 놈이랑 없는 놈이랑 분류를 해보겠다는 거야. 필요한 놈이랑 안 필요한 놈으로. 이 KX 그 다음에 플러스 K제곱 플러스 4BK 그 다음에 나머지 놈들 있잖아. 나머지 놈들을 반대로 0으로 안 두고 그냥 이항을 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오케이? 자, 봐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랑 얘가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접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무슨 문제로 변하는지 알겠어요? 무슨 문제로 변하는지. 이거랑 어떤 이런 어떤 이런 2차 함수에 대해서 항상 뭐 하는? 접하는 직선 찾으라는 문제랑 똑같은 거. 왜냐면 얘는 2차 함수고 맞지? 얘는 뭘로 변했어? 1차식이니까 직선으로 변했단 말이야. 맞지? 사실상 똑같은 문제라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면 얘도 이제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분류 한 번만 해놓으면 자, 얘 꼭지점이 뭐야? 마이너스 K, 그지? 4BK야. 계산해보면 맞지? 그러면 기울기가 뭐여야 해? 마이너스 4BK 맞지? 맞지? 네. 자, 나부터 되셨어요? 자, 그러면 얘 기울기가 얼마여야 돼? 4B여야 돼. 맞니? 아니, 마이너스 4B여야 돼. 맞지? 그럼 이쪽에도 기울기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4B여야 돼. 맞니? 마이너스 2A랑 마이너스 4B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놓고 풀 수도 있어요. 아, 뷰시 여기 마이너스 4A네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A여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뭐가 나와? A랑 B랑 똑같은 결론이 튀어나온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렇게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내가 이 문제를 뒤로 빼놓은 거야. 알겠지? 이거 많이 물어봐 안 물어봐? 당장 너네 내신에서도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가 꽤 나온다. 알겠지? 대표적인 게 좀 있으면 보겠지만 다음 시간쯤 볼 것 같은데 이런 문제 본 적 있어? 이런 친구의 근을 구해라. 그러면 이거 이 상태로 단일로 놓고 풀어 못 풀어? 죽었다 깨어나도 못 풀어. 오케이? 찢어서 풀어야 돼. 자, 나중에 해보고요. 자, 아무튼 항상 접하는 직선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이해되셨죠? 쉬워 어려워? 쉽죠? 이해는 어려우나 계산은 쉽잖아. 그지? 아니 그럼 이해 못하겠으면 그냥 계산으로 쭉 밀면 돼. 한 별씩 써서 풀면 안 풀리는 문제는 아니야. 그지? 근데 그럼 계산하는데 되게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지? 너네 시험 봐야 되잖아. 당장 내일 시험 봐야 되잖아. 그럼 이런 문제에서 빨리 푸는 방법이 있는 데서는 몇 초라도 아껴야 돼. 그지?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2차 함수 식 세우는 방법 몇 가지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자, 이번 시간 숙제는요 261까지는 해봅시다. 261페이지까지는. 오케이? 앞으로 시너진 숙제 안 내드릴게요. 물론 지난 시간 숙제는 해보셔야 돼. 알겠지? 지난 시간 숙제 안 되어 있는 건 해보셔야 돼. 자, 마지막으로 여기 246페이지에 있는 2차 함수 식 세우기 기본적인 것만 좀 해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오늘 수업은. 남은 시간 동안은 문제 풀다 갑시다. 아시겠죠? 네. 자, 중학교 내용이야. 빨리 할게. 여러분 중학교 때 뭘 배우셨냐면 2차 함수 식 세우는 걸 배우셨어요. 그죠? 2차 함수 식 세우는 걸 뭘 배우셨냐면 세 가지 상황에서 식 세우는 방법을 배웠어요. 첫 번째, 뭐가 주어지는 경우? 꼭지점이 주어지는 경우를 배우셨어요. 그죠? 꼭지점이 P, Q라고 주어졌어. 오케이?
그러면 이차 함수의 식을 어떻게 세우셔야 한다? fx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로 식을 세워야 한다라는 걸 중학교 3학년 때 이차 함수 할 때 배우십니다. 맞죠? 기억 안 나시면 그냥 다시 적고 외우세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요 안에 축 알려주는 거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다고 치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축 알려주는 거 결국 그 여기서 p 알려주는 거잖아. 맞지? 자, 두 번째. x축과의 교점을 알려줍니다. 오케이? x축과의 교점. x축과의 교점이 뭘 의미했죠? 뭘 의미했죠? 근이었죠. 그러니까 근을 알려줬어. 그러면 이게 x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알파, 0, 베타, 0이란 말이 나왔어. 식을 어떻게 세우면 되겠어?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x 마이너스 베타라고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세 번째. 요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이제 좀 마지막으로 이것만 설명하고 넘어갈 건데 지나는 세 점을 알려주는 경우입니다. 지나는 세 점을 알려주는 경우. 지나는 세 점. 오케이? 자, 그럼 중학교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중학교 때는 대부분 이렇게 하라고 배우죠. fx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고 그냥 다 때려 넣어서 abc 구해라고 배웁니다. 맞죠? 네. 자,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앞으로. 왜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걸 요구하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오케이? 자, 들어봐. 여기 예시로 들어있는 게 8,1이랑 1,1이랑 3,-4를 지나는 이차함수 fx를 찾아봐 라는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럼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거 대부분 이거야. y좌표가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y좌표가 같아. 생각해봐. 얘가 그냥 아래로 볼록하다고 쳐볼게. 그러면 8이랑 1에서 y좌표가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y좌표가 같대요. 맞죠? 이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뭐가 있어요? 대칭성이 있다 그랬죠. 그죠? 1일 때랑 8일 때 함수값이 같아. 그럼 이 가운데가 얼마겠어? 그렇죠. 4분의 9겠죠. 아, 뭐래? 2분의 9겠죠. 2분의 9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너네 둘의 한 가운데여야 되잖아. 그지? 중점이잖아. 그지? 더해서 2로 나누면 된다고. 2분의 9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요런 걸 물어봐. 대부분 문제에서. 그냥 대놓고 세 개를 때려 박아야지만 풀리는 문제는 잘 안 내. 저희 고등학생들한테. 오케이? 시간이 없기도 하거니와 그런 데다 소비하기엔 너무 문제 하나하나가 소중하거든. 물어봐야 될 능력치들이 너무 많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이런 대칭성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때려 박아서 풀어야 되는 문제 아니면 꼭지점을 얼추 알려준 문제. 꼭지점을 얼추 알려준 문제.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래서 얘를 바로 식을 이렇게 세우셔야 돼요.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르겠으나, 그지? x 빼기 2분의 9의 제곱에다가 뭔가 q를 더했다. 오케이? 나도 되니? 자, 근데 여기다가 이 상태에서 1 대입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된다? 1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 1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3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된다. 뭐 이걸 이용을 해보겠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2번은 이렇게 푸셔도 괜찮아요. 자, 얘네를 빠르게 방정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얘네 둘 다 1이잖아. 그치? 그러면 2차 함수가 fx라고 쳤을 때 fx는 1의 근이 얼마란 거야? 그치? 1이랑 8이란 거지. 맞지? 그럼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어. fx 이건 본인 자유입니다. 뭘 쓸지는. fx-1은 0이라는 얘가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지? 얘 두 근이 뭐야? 1, 8.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생겼겠어? x-1 곱하기 x-8로 생겨야겠지 뭐.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당연히 이 앞에 최고차항은 모르니까 a 붙이고요. 우리가 찾고 싶은 건 fx-1이 아니면 fx만 찾고 싶어. 그럼 여기다 1 어떻게 하면 돼? 이항하면 돼. 자, 모르는 거 뭐밖에 없어요? a밖에 없죠. 이제 얘 대입해서 찾는 거.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냥 일일이 다 때려 박는 것보단 이게 훨씬 빠르지 않겠니? 물론 조금 생소하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로 이런 능력치는 여러분한테 많이 물어봐요 앞으로. 아시겠죠? 좀 생소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계속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아, 이걸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 바꾸면 좀 쉬워질까? 아니면 이거 y좌표가 같은 게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축을 찾을 수 있을까? 근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계속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맞죠? 저거 3개 외에는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못 내요. 여러분들한테. 못 물어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옆에 고급편이라고 적혀있는 건 최대 최소랑 묶어서 다음 시간에 같이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식을 작성하고 물어보는 문제도 상당히 많단 말이야. 알겠지?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숙제는 방금 알려드렸고요. 자, 남은 시간 동안은 우리 앞에 문제 좀 풀다 갑시다. 아시겠죠?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